조합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0일이군요. 벌써 1월 20일 오후 3시 7분입니다. 조갑재의 광주 사태 제 2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마을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댓글에서 실내에서 마을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난방비가 부족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는데, 난방비가 부족한 게 아니고 제가 미세먼지 때문에 이 기침을 많이 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서 이 실내에서도 마우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유병현 장군입니다. 유병현 장군. 유병현 장군은 1924년생이시니까 올해 95세구만요. 95세. 우리 한국군 지금 생존 장군 중에서 백선엽 장군과 함께 가장 존경받는 분입니다. 가장 존경받는다는 것은 뭐냐? 국군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전투 현장에서, 즉 6.25 때, 월남전 때, 그리고 대간첩작전, 이 광주사태와 관계 있습니다. 대간첩작전을 하면서 총 들고 싸운 분이고, 더구나 우리의 안전을 지난 30여 년 동안 지켜주었던 이 한미연합사를 만든 분입니다. 당시에 합참본부장으로서 미국과 상대해가지고 가장 좋은 연합군 제도를 만든 겁니다. 한미연합사. 이 한미연합사를 만드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은 유병현 장군은 국민이 정말 감사해야 할 분입니다. 지금 연로하시고 해서 지병이 좀 계시는데 저는 이분의 회고록을 2013년에 내면서 그전에부터도 잘 알았지만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유병현 회고록. 우선 유병현 장군을 오늘 모셨으면 좋은데 지금 건강도 있으니까 제가 2013년에 인터뷰한 월간조선 이지영 기자와 인터뷰한 걸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병현 장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현 장군은 육군사관학교 제7기 졸업하시고 이 아주 젊었을 때, 그러니까 30대에 장관을 했습니다. 즉 5.16 군사혁명 이후에 농림부 장관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때 나이가 37이었습니다. 37에 장관을 하다가 다시 군으로 들어가서 제15사단장, 그리고 수도사단장으로서 주월남 맹호부대장이 됐습니다. 그 유명한 맹호부대 사단장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오셔가지고 합참전략기획국장, 이 군의 최고 엘리트가 가는 자리죠. 그리고 육군본부 정책기획부장,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그리고 70여 년에 제5군단장 중장으로서, 이때 이분이 5군단장 예하에 6사단이 있었습니다. 6사단 지역에서 제2 땅굴을 발견했습니다. 제2 땅굴을 파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병현 장군 지휘하에 파고 들어오는 것을 쭉 경로를 예측을 해가지고 대형 땅굴을 뚫었습니다. 그리하여 1975년 3월 1일 파고 들어오는 땅굴을 정확하게 요격을 해가지고 75년 3월 1일에 제2 땅굴을 발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분입니다. 땅굴 발견 작전의 지휘관이었어요. 5군단장으로서. 그 다음에 74년부터는 그러니까 땅굴 발견은 이분이 합참본부장으로 간 다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에 땅굴 추적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아주 이 회고를 읽어보면은 그 장면이 무슨 꽃도 추리소설처럼 읽힙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74년부터 합참본부장 겸 대간첩대책본부장을 했습니다. 이 대간첩대책본부장이 바로 북한의 침투를 막는, 그러니까 이분은 뭐 작전, 교육,
그리고 실전을 두루 겹친 분인데 대간첩대책본부장은 북한의 대남 도발을 저지하는 본부장 역할을 했으니까 앞으로 말씀드릴 광주에 관련 특수군이 들어왔느냐 하는 데 대해서 가장 권위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죠. 그 다음에 초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했습니다. 한미연합사를 만들고 거기 초대 부사령관을 하고 79년 제9대 합동참모의장을 했습니다. 즉 합참의장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12.12 사건 광주 사태를 겪었습니다. 합참의장은 군의 작전을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계엄사령관은 이 정치적인 직위지만 합참의장은 순수하게 작전을 보는 사람입니다. 한반도 전체의 작전을 보니까 광주 사태에 북한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 임무의 최종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81년에 대장으로 예편을 해가지고 미국 대사로 3년 동안 일을 하고 외무부 본부대사로 있다가 86년에 공직에서 물러난 분입니다. 이분은 한미연합사 해체를 가져올 것이 뻔한 이 전시작전권 전환이 나오니까 2006년부터 발벗고 나서가지고 반대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3파 역할을 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데 얼마나 분개를 하셨겠습니까? 그때 자신이 직접 글을 써가지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분이 당시에 광주 사태 났을 때 합참의장으로 있었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다행이다 이거죠. 2013년에 일부 탈북자가 광주에 일개대대의 북한 특수군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바로 이 책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지영 기자가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제목이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광주 사태 때 한미공조로 북의 개입을 원천 봉쇄했다. 북한 일개대대 침투시킬 해상 수송 능력이 없었다. 완전 거짓말이다. 이게 제목입니다. 먼저 기자가 물었습니다. 광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 합참의장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유병현 장군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11.6 이후 최규하 대통령 체제가 계속되면서 정치적으로 몹시 취약했었습니다. 북한은 국내에서 소란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당시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광주 현지에서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내가 지나치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못하고 단지 국방장관실에서 각군 총장과 매일 회합을 가졌습니다. 계엄사령관은 광주 사태를 책임지고 조치하고 나는 광주 사태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진력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의 무장공비들은 주로 변산반도에 상륙해가지고 광주 지리산 지역으로 침투했습니다. 따라서 해군 참모총장에게 각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해군의 가용한 전력을 변산반도 쪽으로 돌려 이북의 특전부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한국에서 안보상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사태가 확대되지 않도록 반드시 미국과 협조해야 합니다. 광주 사태 초기에 위컴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을 만나 일본에 있는 미 7함대 항공모함 전대를 한국 수역에 파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북한에 절대 광주 사태를 악용하지 마라.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할 경우 한미연합군은 철저한 대처를 하겠다는 경고를 주려는 의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아사히 신문을 이용해가지고 매일 미 7함대의 동향을 보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북한에 정보가 들어가도록 보도 통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미국 국무성으로 하여금 북한은 광주 사태에 절대 편승하지 말라,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경고를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우리 외무부는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군사정권이었고 당시 외무부에는 안보분야의 조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할 도리를 몰랐습니다. 결국 국방부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 조치를 취했습니다. 후에 최규하 대통령이 당시 외무부 장관을 불러 당신 봉급의 반은 유 장군한테 드리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이 광주 사태 기간 동안에 이런 기사가 막 나옵니다. 5월 23일 동아일보 보면 제목이 미 조기 경보기 2대 한국 지역으로 급항. 5월 24일 동아일보 미 E3A 2대 오키나와 도착. 5월 24일 미 국방선 관리 미 항모 미드웨이 등 필요하면 한국 급파.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주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미군 병력이 한반도에 집중돼 가지고 북한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시를 했다 이겁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군까지도. 그런데 미군이 600명 들어오는 걸 몰랐다고요? 한 명 들어와도 아는데 600명이 들어오면 이게 선전포고 상황인데 한국군도 모르고 미군도 모르고 그러면 그 600명은 투명 인간입니까? 그러니까 사물은 이렇게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숲을 보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합참의장이니까 숲을 보는 입장이죠. 당시 미국 국무성은 광주 사태가 절정이던 5월 22일 이런 성명을 발표합니다. 불안 상태가 계속되어 폭력 사태가 가열된다면 외부 세력이 위험한 오판을 할 위험성이 있다. 미국 정부는 현재의 한국 사태를 이용하려는 어떠한 외부의 기도에 대해서도 한미 상호방위조약 의무에 의거해가지고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재강조하는 바이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죠. 유대사는 유병현 장군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것은 상대가 어떤 행동을 취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다. 북한이 사태를 악화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광주 사태 때는 우리와 미국이 이렇게 먼저 그들의 행동을 봉쇄해버렸기 때문에 북한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망설이다가 적기를 놓쳤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개입하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를 하니까 북한이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적기를 놓쳤다. 이런 얘기죠. 유병현 장군은 탈북자 임모 씨가 광주 사태 당시 600명 규모의 북한군 1개 대대가 서해안을 통해 광주에 침투했다는 주장을 한 데 대해서 이렇게 점잖게 설명을 합니다. 웃으면서 유병현 장군의 설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00명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의 선박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당시 600명 정도의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상비된 선박 부대가 없었습니다. 무장공비를 침투시키기 위한 고속정들은 있었습니다. 70 내지 80톤 정도의 배인데 20명이 정원이었습니다. 600명을 태우려면 도대체 몇 대가 필요합니까? 이북은 조선 기술이 낮습니다. 그럴 만한 수송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연간 대간첩 대책본부장으로서 겪은 사건을 바탕으로 이렇게 또 차분히 설명을 해주네요. 광주 사태는 예측 가능했던 사건이 아닌 돌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돌발 사건에서 아무리 북한이라 해도 600명이라는 부대를 편성하고 교육해서 출동 명령을 내리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작전을 할 때는 사전에 현지에 정찰조를 미리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하는 병력이 있어야 본대가 들어갈 수 있고 덮어놓고 600명이 나가자 해서 광주까지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또 북한이 특정 부대를 내려보낼 때는 우리 국군으로 위장을 해야 됩니다. 잡혔을 때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M1 칼빈 소총 우리 군복을 마련해 입혀 내려보내야 되는데 600분을 급히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유병현 장군은 1.21 사태와 울진 삼척 사태를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북한은 1.21 사태 때 31명을 보내기 위해 수개월간 준비를 했습니다. 청와대 모형을 만들어 공격 예행 연습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중 심신조는 체포되고 나머지는 다 사살됐습니다. 2명은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울진 삼척 사태 때는 120명을 보냈습니다. 태박산 지역에 올라가 인민해방촌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120명 대부분이 사살됐습니다. 시체들을 증거로 제시하면 우리 장비, 우리 피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 내 애국 청년들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무장 간첩들의 시도가 실패했는데 광주만 성공했다. 뭔가 이상한 생각이 안 듭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유병현 장군이. 또 600명에게 무기와 식탄을 주고 광주에 들어가라고 하면은 반드시 교전과 사고가 일어나 부상자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부상자라든가 시체 등 시신 등 실질적인 물증을 남긴 게 하나도 없다는 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유병현 장군이 반문을 했습니다. 유병현 장군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합참의장을 지내신 분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약 북한이 정말 600명을 침투시켰다면 굉장한 사건입니다.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광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한미연합사가 전시, 평시를 막론하고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뤘을 것입니다. 만약 들어왔다면. 그러나 한미연합사나 유엔사의 어느 누구도 600명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600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31명이 들어온 1.1 사태, 120명이 들어온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태가 전국을 거의 전시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5배, 20배나 되는 600명이 광주 사태에 들어왔는데, 광주 사태에 광주 사태에 투입되었다는데, 우리 한국군도 모르고, 미군도 모르고, 죽은 시체도 없고, 북한 특수군으로부터 사살당했다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도 믿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단계로 가면은 이거는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정도의 정보 가지고 북한군 600명이 광주 사태 때 특수군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이게 좀 곤란하죠. 유병현 장군의 말이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채널A가 보도했던 당시에 북한 특수군 출신이라는 탈북자 김모 씨가 50명이 광주로 들어갔고, 이때는 또 50명으로 줄었네요. 600명이라고 하더니 왜 50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군과 교전에 3명을 사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병현 장군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국군이 3명이 죽었다는 주장에. 그래도 내가 합참의장이라는 직책에 앉아 있는데 그 정도의 사태에 대한 정보를 몰랐다면 그야말로 낮에 나라에 사죄해야 할 일이죠. 그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50명이 걸어서 광주까지 내려간다고요? 어떻게 들키지 않고 가나요? 50명이 도보로 이동한다고 할 때는 50명의 보급품, 자동차 몇 대분이 필요할 겁니다. 탄약, 식량 등은 어떻게 수송했을까요? 그런 부대의 이동을 어떻게 합참이 몰랐겠습니까? 우리 사병을 3명이나 사살했다고요? 그러면 전사 보고가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자식을 군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 동생이 소식이 없어지면은 국방부 합참으로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까? 인터뷰를 마치면서 유병현 대사는 북한군 개입설을 믿는 사람들에게 첩보와 정보를 구분하라.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증거 없이 말하는 것은 낭설이다. 낭설. 국민의 수준이 높으면 첩보와 정보를 구분할 줄 안다. 국민들이 상식적 판단을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광주 사태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광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 한국 안보를 책임졌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국군에서 최고 엘리트가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분이 앉아 있었어요. 그 유병현 장군이 아니라고 하면은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유병현 장군의 경력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한국전에서, 월남전에서, 대간첩 대책전에서, 그리고 한미연합사를 만드신 분. 이분의 말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광주 사태 600명 투입소를 믿는 장교 출신들이 들어 있습니다. 장성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유병현 장군한테 물어보시고 생각을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